월요일 정치 이슈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먼데이 영식당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오늘도 김민하 평론가, 박영식 시사 에디터, 이상민 PD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뭐 몇 주간 뭔가 계속 반복되는 느낌이 듭니다. 네. 한 3주, 4주가 뭔가 계속 똑같은 질문과 반복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먼데이 영식당 공식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인상 깊었던 이슈, 또 이번 주 기대된 이슈. 네. 한숨 쉬지 마시고요. 네. 3월이 다 갔습니다. 3월. 네. 아니 안 갔어요 아직까지. 아직 3월 아직 안 30일 이에요. 갔어요. 다 갔다. 하루 남아 있어요. 다 갔다. 하루 있습니다. 그리고 3월이 다 갔다라는 거는 뭡니까? 2025년에 4분의 1이 이제 그러네요. 거의 갔다. 아 그러네요. 네. 야, 이 얘기만 하다가 지금 2025년에 4분의 1이 갔다. 그러네요. 이 얘기만 하다가. 네. 지난주에 이제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이 기각이 되더니 그다음에 또 이재명 대표 또 이 선거법 위반 항소심은 무죄가 나오고 그래서 야 이제 윤석열 이 탄핵 심판 선고만 나오면 뭐 되겠다 그러면은 뭐 모든 이벤트가 그러면 일단락이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건 뭐 기미가 없고 그러면은 이번 주에는 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똑같이 또 얘기를 하는데. 뭐 이런 얘기를 지금 2주째, 3주째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 이런 얘기도 이제는 지겹고 힘 빠지고 이 방송이 끝나기 전에 네. 선고를 해라.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 않으면요. 하지 않으면 이제 재간종이 박지훈 변호사에게 혼날 것이다. 제가요. 예. 보충천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아마 우리 박영식 에디터도 비슷한 생각 아닌가 싶어요. 다른 이슈가 별로 생각이 안 나요. 지난주에도 김민하 평론가님이 이제 동일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뭐 이 탄핵 심판 선고와 관련돼서는 뭐 굳이 제가 주제로 안 삼아도 될 것 같고 저는 이틀 전에 나왔던 그 내용이 충격적이었어요. 뭐죠? 그 윤석열의 황제 수감이라는 것이 예, 맞아요. 사실상 예상 가능한 일이기도 했는데 막상 그 JTBC였습니다. 네. 언론의 단독 보도로 확인을 해보니까 1월 중순에 체포가 돼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 이후에도 아무튼 CCTV 개호 없이 계속 황제 의전을 받으며 수감돼 있었다. 이 대목은 너무 충격적이고요. 그렇죠. 이게 뭐 CCTV를 끌 정도였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명박 박근혜조차도 그때 당시에 체포가 돼서 구치소에 수감됐을 때 그런 의전조차 없었다고 하고 이건 뭐 의전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런 일조차 없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일에 있었다는 게 충격적이고 경호처 직원들이 기미상궁을 했다. 이른바 구치소에서 들어오는 음식을 먼저 먹어줬다. 검식이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보도에서는. 이런 거를 보고 나서 제가 느끼는 감정이라는 건 이거 뭐지? 정말 너무 순간 분노가 들끓어서 이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법을 지킬 필요가 없겠다. 누군가를 향한 이런 특혜라는 게 심지어 체포가 되고 구속영장이 발부돼도 이 지경이었구나. 야, 예상할 수 있었던 범주를 좀 벗어난 분노를 느끼게 한 뉴스였습니다. 왕이죠, 왕. 왕이죠, 왕. 이건 뭐 같은 황제죠, 황제. 예, 황제. 우리 이상민 PD 오늘 시작을 또 정치권 인사 한 명 목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상당히 기대하고 있었나 봐요. 예, 저 이분의 예. 실망감을 좀 표현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무죄는 유건무죄, 무건유죄예요. 꼼수의 달인 이재명 앞에서 이 나라의 법치가 무너지고 사법정의가 죽었어요. 아이고 망했다. 뭐가 망해요? 이렇게 김기현 알겠습니다. 대표가 얘기를 했습니다. 김기현 전 네. 대표 아주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저 재판도 사실은 무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재판이었는데 자꾸 다른 얘기하는 거 보면 좀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또 이재명 대표가 정치권에 아주 유력한 인사니까 이해는 되면서도 국민의힘은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무죄가 될 가능성이 많이 높았다고 생각했는데 저것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게 사실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자, 하나하나 좀 풀어보죠. 자, 오늘 좀 다른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결국은 또 헌법재판소 얘기 할 수밖에 없는 상황. 4월로 결국 넘어갑니다. 일단은 이게 4월까지 4월 4일 늦어도 4월 11일 4월 18일 퇴임까지 이제 등등등 얘기들이 계속 되는데 김예평론가
이렇게 장기화될 수 있었나 이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이렇게 장기화될 일입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예상은 3월 초면 뭐 다 끝날 것이다. 그럴 그 이상 갈 얘기도 아니다 이게. 예. 진짜 빠르면 3월 7일 뭐 얘기도 했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3월 17일까지 뭐 일정을 비워놨다 그래가지고 아 그러면은 보통 금요일 날 선고를 하니까는 3월 14일에 그때 금요일이었으니까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뭐 그냥 또 지나가고 그리고 윤석열이 구속 취소가 되고 그러니까요. 그러더니 갑자기 지금 뭐 한도 끝도 없이 밀리는 거예요. 그 동안에 이제 이 국민의힘과 윤석열 측에서 요구했던 게 일단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을 먼저 결론을 내달라. 그리고 윤석열 탄핵 심판은 이재명 대표 이 항소심 선고 이후에 해달라. 두 개를 요구했었는데 네. 헌법재판소가 마치 그 두 개를 들어준 것처럼, 들어준 것처럼 보여요. 네, 그렇게 이제 된 네. 상황이고 그래 끝도 없이 밀려가지고 결국 지금 이제 4월 달까지 왔습니다. 이제 4월 네. 선고설이 현실화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4월 18일 이전에는 이제 선고를 하지 않겠느냐 다 이제 그런 예상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 4월 18일 이후로 갈 거라는 거는 한 번도 우리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4월 넘어갈 것도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그렇죠. 예. 근데 정말 최악의 어떤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도 4월 18일 이후로 넘어가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럼 남는 게 지금 지금 뭐 4월 4일, 그다음에 뭐 4월 11일, 윤상현 의원이 얘기했던.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4월 근데 아무리 그래도 4월 17일은 이제 아니지 않겠는가 목요일인데 그거는 이제 완전히 하루 전이기 때문에 좀 너무 아슬아슬하지 않겠는가. 4월 15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16일, 15일 정말 늦어도. 예. 네, 그래서 이제 이 4일 아니면 11일 아니겠느냐. 근데 또 여러 가지 복잡한 계산 끝에 4월 4일 날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이런 계산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4월 18일 이후까지 뭐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이재명 대표 항소심 무죄 선고 이후에 국민의힘 쪽에서 4월 18일 이후로 가야 될 것 같다 이제는. 네. 예, 이런 얘기를 막 하기 시작하고 가야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해요. 4월 18일 이후로 밀어줘야 된다 이제는. 예, 왜냐하면 지금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오면 이재명 대표가 그냥 정권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것이 싫다. 아하.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지금 나오는 얘기 중에 왜 헌법재판관들이 이렇게 늦어지고 있느냐 결정이 늦어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아주 다양하면서도 구체적인 얘기들이 사실은 근데 근거는 없는 그런 얘기들이 구체적인 나오고 있다. 막 쏟아져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네. 혼란스러운 상황이 더 진폭이 더 커지고 있는 이 정리가 네. 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원래 처음에는 아마 재판할 때 정영식 주심인가요? 아주 빨리 가장 시급하게 다루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지난해 12월 27일인데요. 다른 어떤 사건보다 빨리 다뤄보겠다. 가장 시급하고 빨리 해야 되겠다. 그러다가 갑자기 최재해 뭐 이런 분들 검사들 탄핵하고 또 갑자기 한덕수도 빨리 해버리고 급기야는 한 달이 지났는데 안 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이렇게 쑥고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원래 헌법 재판관들은 헌법만을 따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헌법만 보면 국민들 되죠. 다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거나 결정하실 줄 알았는데 헌법 말고 다른 거를 보시는 거겠죠. 그러니까 네. 이제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이른바 이제 정치재판소가 돼버린 거 아니겠느냐. 그 안에서 분명히 어떤 정치적인 상황을 또 고려해서 혹은 자신의 사익을 또 고려해서 이렇게 선고가 지연되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 사익이라고 한다면 뭐 미래의 헌법재판소장 자리부터 시작을 해서 헌법재판관끼리의 어떤 뭐 알력 싸움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이유가 다 나오고는 있는데 국민들이 뭐 그런 거 관심 있겠습니까? 그래요. 뭐 헌법재판소 해요. 누가 하든지 뭔 상관이 그 똑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요 상황만 두고 봤을 때는 어쨌든 부차적인 것들이 분명히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연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역량이 분명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역량이 부족하다. 내부에서 어쨌든 뭐 주심이라는 사람도 있고 권한대행이라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 평의를 언제쯤 종결해서 평결 절차로 넘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리드를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런 역량조차 부족하거나 아니면 역량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 손을 놓고 있다. 안 하고 있거나. 그렇죠. 이렇게 예.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저는 이렇게 숙고가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 장고 끝에 악수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헌법이라는 게 최근에 봤던 칼럼 중에 누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축구 경기장에 있는 금 같은 건데 이 금을 넘어가서 만약에 공 차고 플레이하면 헌법재판소가 그거는 아예 그냥 휘슬을 불고 나가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그런 사람들한테 선 밖에서 경기하려고 하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이라든지 기존에 있었던 이런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통해서 자꾸 그 어떤 권리를 부여하는 거예요. 선을 넘어서 경기할 권리를 헌법재판소가 부여하고 헌법재판소 스스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부정에 지금 빠져 있잖아요. 약속을 어겼으면 약속을 어긴 거에 대해서 설명이라도 해줘야 되는데 설명도 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개탄스럽게 생각할 거고 마지막으로 어쨌든 저는 뭐 다시 원칙으로 돌아갑니다마는 아하. 가장 늦었을 때가 늦은 법입니다. 아. 이미 늦었어요. 늦었어요. 예, 이미 늦었어요. 늦었는데 예. 그래도 그때가 가장 또 빠른 법입니다. 아하. 달리 얘기하자면 뭐 지금 당장이라도 선고해야 되는데요. 저는 이번 주를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원칙대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들어보죠. 예, 그러니까 들어보는 겁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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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지구는 나무가 아니라 숲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숲페이스 영어로도 스페이스죠. 아이고 그게요. 예. 웃자고 말인데 예. 현재는 웃음이 나오십니다. 그만큼 웃음이 안 나올 이유는 뭐가 있죠? 아예 죄송합니다. 예. 이해가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예의가 없어 예의가. 현재는 우주만큼 지금 많은 무거운 짐을 지고 또 고심하고 계실 겁니다. 국민 모두 그리고 많은 분들의 지켜보는 만큼 국민 모두의 재판관께서 현명한 결정 신속하게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재명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김민하 평론가. 온갖 설이 네. 나오는데 근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근거가 없어요. 예, 얘기를 안 실제로는. 해주니까 예. 근거는 없는데 네. 확인 안 되는 겁니다, 예. 다. 추론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근데 이제 언론에 이제 그 추론한 바가 막 보도가 되는데 네. 상대적으로 희망적인 시나리오부터 아주 절망적인 시나리오까지 쭉 있습니다.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희망적인 시나리오는 열심히 일하고 있다 아직도. 그게 이제 뭐냐면은 이런 얘기예요. 지금 어쨌든 아직 그 판결 단계로 안 갔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이 각자 입장을 이제 대놓고 이제 확정짓지는 않은 상황 아닙니까? 나는 기각, 나는 인용, 나는 각하 이렇게 얘기는 안 한 상황 아닙니까? 다만 계속 이제 토의를 하면서 대략적으로 이제 느껴지는 바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이 토의를 하는 과정에서 결정문의 초안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자료들을 헌법 연구가들이 제출을 할 텐데 그 내용들이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검찰 진술이나 이런 걸 토대로 작성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어떤 헌법재판관이 그 문제 제기를 한 거 아니냐. 이게 검찰 이 진술이나 이런 걸 기초로 결정문이 작성이 되면 그러면 나중에 형사재판에 가서 내란죄나 이런 것들이 무죄가 만약에 나거나 이럴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 경우에 이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결정문에 이 내란죄가 유죄인 걸로 전제를 한 듯한 그러한 내용이 있으면은 이게 이제 이상해지지 않느냐. 그래서 요거를 헌법재판소에 있는 법정 진술 근거로 한 그러한 내용으로 바꾸자.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다 수정하느라고 이게 오래 걸린다. 그런 얘기도 근데 있죠. 이거는 상대적으로 희망편이죠. 희망편이 뭐 어쨌든 간에 뭘 네. 열심히 하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희망편이고 네. 조금 더 절망적인 시나리오가 입국닷설입니다. 입국다. 입 예. 쫙 닫고 있다. 네, 한 명이 입국닷설은 조용히 있다. 아무것도 그렇죠. 안 하고. 평결 단계로 넘어가서 지금까지 평인을 쭉 해서 결론 거의 냈으니까 사실관계 확인이라든가 쟁점 확인이라든가 이런 거 다 됐으니까 자 이제는 평결로 넘어가시죠 했는데 그중에 일부 재판관들이 시간을 끌기 위한 목적으로 왜 끌고 싶은지는 뭐 정치적인 이유나 뭐 이런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끌고 싶은 목적에서 저는 하루 더 생각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꾸만 네, 계속 하루 더 예. 생각해봤으면 좋겠는데요. 계속 이렇게 시간을 끄는 그러한 재판관이 있다라는 추측. 네. 그래가지고 최근에 보면은 평의가 이 짧다는 거 아닙니까? 한두 시간 하고 만다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하고 그리고 수시로 하고 더 이상 헌법 연구관들한테 뭐 자료 제출하라고 하지도 않고 이런 걸 근거로 해서 그런 설이 제기가 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가장 절망적인 시나리오는 소위 말하는 그동안 극우 유튜브나 이런 데서 제기했던 5대3. 5대3설. 이 5대3설이라는 거는 3명이 기각이나 각하 입장이어서 결정을 못 하고 있고 마은혁 재판관이 와야만 6명이 채워지는 그런 상황이어서 마은혁 재판관이 왔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누가 맡고 있느냐?
한덕수 국무총리가 완전히 이제 틀어막고 있어가지고 그 마흔잡 재판관이 오지 않아서 지금 결정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네. 이런 희망과 절망, 뭐 희망은 아닙니다만 사실 상대적으로 네. 그래도 희망적인 시나리오와 완전히 절망적인 시나리오들이 쭉 나오고 있는 이런 황당한 상황이다. 실제로는 사실은 확인되는 건 없습니다. 그렇죠. 확인할 수도 없고요. 확인할 수는 없는데 네. 이게 참 뭐랄까 이거 재밌다는 표현은 죄송스럽고 네. 이 뭐 오늘 또 뭐 보도를 보면 그 5대 3설이라는 것이 지상파에서 SBS요. 맞아 SBS에서 이제 임모 기자가 이른바 이제 친 검찰 기자로 통하는 그분이 자신의 어떤 추론을 기존에 뭐 깔려 나왔던 사실이나 어떤 근거들을 자기는 어쨌든 고려해서 그런 판단을 내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내용을 딱 보니까 이게 다 그냥 추론이에요. 그 기자분이 보기엔 교착된 건 맞는 것 같고 뭐 교착이라고 보는 시각들이 많으니까요. 그 관점이 교착이죠, 맞죠. 뭐 어떻게 보면. 교착인데 이제 이 5대 3이라는 숫자를 그냥 언급을 해버리는 순간 이게 실제 제도권 정치에서는 뭐 지라시로 돌거나 유튜브에서 거론하는 것보다 지상파에 있는 기자가 언급했던 것이 파급력이 셌던가 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오전 조간 중앙일보를 보니까 야당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이 5대 3설 때문에 그야말로 난리 났다. 또 이제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이 지상파 보도가 갖고 있는 그 어떤 무게와 여기에 대해서 영향을 받은 야권의 이 움직임 이거를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 보도에 어떤 저희가 깔려 있는 거 아니까 좀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뭐 실제로 일부 의원들이 뭐 부안해동 할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근데 하지만 그 기사 내용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근거라든지 이런 게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추론입니다. 추론이에요, 추론. 이런 거에 대해서 흔들릴 수 있다는 취재 게 노트 해야 되나? 취재 보고 뭐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그리고 이제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그 기자가 쓴 원래 내용도 네. 원래 이제 취재 파일이라고 취재 파일을 가죠. 네, 네. 그 SBS 기자들이 쓰는 칼럼성 글이 있어요. 거기다 그냥 쓴 겁니다. 원래는. 근데 왜인지 모르게 SBS 8시 뉴스에 데려와서 이제 그 얘기를 하라고 불러서 이 전파에다 태운 거예요. 원래는 전파에 취재 파일이 바로 뭐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저는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는 상당히 의문이 있고 말씀하신 대로 그 얘기가 나오고 나니까는 이제 그 전까지는 일부 뭐 매체의 5대 3설이 하나의 시나리오로 뭐 격가지로 얘기가 되긴 했지만 그렇게 상당히 이제 무게감을 실어가지고 보도를 한 이후에는 야 이게 텔레비전에 주요 이 매체의 그러한 공중파에 나오다 보니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야당이든 여당이든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야 이게 뭔가 신뢰감 있는 어떤 얘기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그렇죠. 거거든요. 혼란을 더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네. 홍준표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홍준표입니다. 예, 홍준표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도 한 총리처럼 조속히 기각 처리가 되길 바랍니다. 귀각이요. 국정이 정상화되는 것이 나라가 정상화되는 거다. 네, 그래 봅니다. 제대로 된 법관이 판단한다면 이미 공소 기각이 나왔을 겁니다. 그래요? 탄핵 정국이 끝나고 나면 분열과 반목이 끝나고 이제 화해와 통합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시면 합니다. 네, 그래 봅니다. 그래 봅니까? 진심은 아니신 것 같은데. 같아요. 대선은 안 하나요 저 그러면? 방자하게 뭐라고 치고 아이고. 있어요. 대선은 안 하나요? 대선. 뭐? 내신다고 대선. 그래서 책을 두 권이나. 가만히 있어봐요. 사회자 제재 안 하나? 제재할게요. 예. 영남고 예. 시장 퇴임은 안 하시나요? 그래서 국가 대개조가 생명이다. 네, 그래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얼치기들을 불러다가 대선- 이렇게 방송을 하니까 대선을 출마해야 국가 대개조가 되지 않습니까? 대선을 또 출마하셔야지 공소 명태균 기각이 게이트. 돼야 된다 안 가나? 알겠습니다. 대선 출마는 없다. 저 야비하게 말 저거 자고 마이크 알겠습니다. 꺼라 마이크 꺼. 알겠습니다. 방자하다. 방자하다. 방자야. 알겠습니다. 예. 참. 자, 홍준표 시장 또 뭐 본인 진심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말씀하셨습니다. 자, 뭐 지금 가장 이제 우려되는 게 뭐 어떻게 아까 가장 우리가 이른바 불행회로라고 하나요?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가 불행회로에 5대 3인데 뭐 저는 뭐 그거 우리가 알 수 없다고 보지만 어쨌든 그게 작동하는 건지 아니면 그런 것들의 원인이 되는 건지 그게 권한쟁의 심판으로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또 얼마 전에 한덕수 대행이 복귀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했고요. 여기에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헌법재판관 후보자 마은혁 가처분 지휘 신청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겁박하지 말라, 이거 내란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걸 하는 게 또 국민들이 봤을 때는 정말 5대3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정치권에서도 이렇게 막 다툼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런데 이거 뭐 여러 가지 계산이나 네. 또는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 문제까지도 떠나서 왜 임명을 안 합니까? 임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말하면 뭐합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뭐 그렇죠. 말하면 뭐하냐 이제 그런 건데 임명해야죠. 뭐 우리가 아니, 뭘 얘기합니까 여기서? 이 헌법에 그렇게 임명하도록 돼 있고 임명하라고 했는데 안 하면 어떡합니까 이거를? 그러니까요. 헌법재판소도 몇 번이나 본인 탄핵 그 소추 기각에 대한 결정문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거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다수 의견에. 그리고 그 이전에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이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국회가 청구했을 때도 결론을 내려줬지 않습니까? 이거는 자기의 의무가 있는 것이다. 임명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탄핵이 기각돼 가지고 본인이 돌아왔으면은 당연히 이 문제는 자기 손으로 해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애초에 임명을 세 사람을 안 해가지고 시작된 문제인데 그중에 2명은 어쨌든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 당시에 임명을 했고 네. 이제는 본인이 다시 돌아왔으면은 한 명 남은 거 임명을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네. 그것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바로 잡아야 된다. 이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국회가 헌법재판관 3명을 선출을 했는데 그냥 뭉개고 있었는데 그 뭉개고 있었던 사안을 우리 법과 헌법과 그다음에 국회가 아무 문제 제기도 없이 그냥 슬렁슬렁 넘어가가지고 그냥 뭐 임명 안 해도 되는 거다 원래 이런 선례를 남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이것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도 하고 계속 이거 뭐 아주 일부러 임명 안 하는 것 같은데 아예 그러면은 국회가 이렇게 선출을 했을 경우에는 임명 안 하더라도 가처분 신청 통해 가지고 이 마은혁 후보자를 그냥 재판관인 걸로 그렇게 합시다. 선출했으니까 그것을 일단은 해주십시오. 예. 라고 하는 가처분 신청을 내고 그래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는 당장 국민의힘에서 제가 볼 때는 속에서 오히려 쾌재를 부른다. 뭘 하냐면 봐라. 자기네 편애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봐라. 역시 5대3이니까 5대3이니까 지금 저렇게 민주당 쪽에서 사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당적도 없는데 저렇게 민주당 쪽에서 안달이 나가지고 저렇게 하는 것이다. 마은혁 재판관 임명만을 저렇게 계속 목놓아 울부짖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자기들의 5대3론을 뒷받침하는 어떤 그러한 얘기인 것처럼 자가발전을 막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것이다. 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건 완전히 자기들 꿈속에서 얘기인 것이고 이건 설대를 남기지 않고 정의를 실현하는 그런 차원의 얘기인 것이지 뭐 5대3 구도여서 반드시 이것을 하는 것으로 볼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다. 헌법재판을 저희 공부하면서 가처분이 있긴 있는데 이걸 써먹는 걸 본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특히 이제 권한쟁의에 이제 빨리 임시 지휘를 부여해달라. 행정소송에서 많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이런 것까지 보는 상황인가 싶은데 지금 말한 그 얘기예요. 가처분 또 권한쟁의 들어가니까 또 국민의힘은 막 자기들 말이 맞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민주당 같은 경우는 특히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가 내일까지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결심하겠다라고 하는데 중대결심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 이 얘기인즉슨 만약에 임명하지 않으면 결국 한덕수 권한대행도 재탄핵할 수밖에 탄핵하겠다. 없다라는 의미로 읽혀지고요. 네. 물론 실제 실행할 가능성까지는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는 단정할 수 없지만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밝혔듯이 그때 당시 한덕수 권한대행을 과거에 탄핵했었던 시점과 지금의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네. 그때 한덕수 권한대행도 물론 이제 동일한 이유였죠. 이 헌법재판관들을 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탄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지금은 또 마은혁 후보자와 관련돼서는 앞선 권한대행인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지 않은 것이 또 승계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이거는 이미 일찍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기각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사유가 5명이 총 5명의 재판관이 그중에 4명은 파면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고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이미 판결을 내렸어요.
근데 지금까지 안 하면 뭐 어떡하겠다는 겁니까? 그럼 당연히 또 다시 탄핵을 할 수밖에 없는 없죠 구조상. 뭐 야당으로서의 당위성을 이미 확보한 상황이고 이것이 줄 탄핵으로 또 다시 이제 비판이 될 여지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뭐 지금 김민하 평론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기에 또 이제 악의적인 프레임을 좀 씌울 거라고 봅니다. 근데 뭐 축구 경기만 하더라도 원래는 11명으로 뛰어야 되는 경기가 뭐 한 명 빠지게 되면 네. 당연히 불리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원래 경기 시작을 10명으로 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9명으로 완전체로 판단을 받아야 되는 가장 어찌 보면 국가의 중대한 사안인 대통령 탄핵 사건을 8명으로 유지하게 해놓고 나중에 결정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그것은 실질적 정당성을 부여받기도 어렵고 헌재 스스로 기관의 운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마어마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9명을 일단 임명해 놓고 하더라도 마은혁 재판관이 기피 신청을 하는 것은 그의 권리이지 국민들은 당연히 헌법을 따라야 되는 그 임무를 권한대행에게 부여하는 셈이다. 2번이나 지금 이미 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이런다는 건 저는 뭐 이해하기 권한대행의 어렵다.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네. 지금 한번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저는 목소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당은요 권력 중독당 같습니다. 네? 권력 중독당이요.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하잖아요. 그 결심이 무엇이든 명확하죠.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성명에서 밝혔듯이 한덕수 대행을 비롯해서 국무위원 전원에게 탄핵을 추진하겠다 이런 뜻 아닌가요? 한덕수 총리에게 다시 탄핵하겠다고 하는 거는 헌재 판결 불복이죠. 불복인가요? 말로는 재난을 수습한다고 하지만 막상 국정의 컨트롤 타워는 마비시키겠다. 이런 뜻 아닌가요? 이재명 대표의 행동은 이거 위선 아닙니까? 위선? 불복이 아니라 그 헌법 위반이라고 얘기했으니까 헌재의 결정을 또 따르는 불복이랑 거 다름없는 아닐까요? 거죠. 싱크홀 그것도 대처를 좀 설명을 들어야 잘하셨으면 되나요? 싱크홀이나 좀 어떻게 좀 그래요. 싱크홀 문제는 정말 뼈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죄송하다고. 대선 안 가면 대선 안 가요? 시장님 곧 소환될 것 같은데. 대선은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 가거나 버스나 이런 걸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검찰에서 연락은 안 왔어요? 어떤 연락을 말씀하시는 아니 거죠?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뭐 지금 주제에 맞는 걸 얘기하는 게 도리에 맞는 거다. 갑자기 긁히신 것 같은데. 뭐가 긁히죠? 알겠습니다. 방자하다. 이상한 그 진행 중독당처럼 이제 활동하시네요. 민주당은 권력 중독, 이는 진행 중독. 방자하다. 그거 오마이뉴스 가서 하세요. 왜 여기서 오마이뉴스 얘기하세요? 얘기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아니 여기서 명태균 얘기하시니까 그렇죠. 그래요. 기자를 만나주시니까. 자, 오세훈 시장 나왔는데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렇게 자꾸 하니까 탄핵하는 거를 뭐 이렇게 중독 얘기를 하면서 내란이다. 민주당이 내란이다. 이렇게 단어를 쓰는데 지금 내란 상황에서 또 내란이라는 또 단어를 쓰는 거 이게 상식적이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 주십시오. 김민하 평론가가. 뭐 내란이랑은 상관이 없는 것 같고요. 네. 탄핵이라는 거는 지금 법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 아닙니까? 네. 근데 내란이라는 거는 법에 규정되지 않은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헌법기관을 마비시키고 뭐 이런 게 내란인 거 아닙니까? 또 한편으로는 줄 탄핵되면 헌법기관이 마비되긴 합니다. 그렇죠. 뭐 그렇긴 한데 예. 그렇긴 한데 법에 보장되어 있는 절차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는 그 내란이라는 거를 뭐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은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뭐 이런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폭동이 있어요. 그렇죠. 폭동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국헌 문란이란 뭐냐? 그것도 이제 그 이전에 이제 판례에 따라서 판단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 국헌 문란이라는 게 그냥 헌법기관이 마비되면 국헌 문란이냐? 그렇지 않죠. 불법적 수단으로 그것에 이제 헌법기관을 공격하거나 마비시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조건으로 한 그런 내용이 이전의 판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탄핵을 하면은 그 국헌 문란이 되는 것이냐? 지금 법률적인 쟁점일 텐데 지금 국민의힘은 무조건 이제 탄핵을 하면 그렇게 되는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좀 법률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거기도 법률가들이 많은데 많죠.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상당히 이 뭐 탄핵과 관련돼서는 이미 상당히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 이제 소위 말하는 보수 진영에서 가령 이미 상당히 섬세합니다, 이분들이. 총 탄핵과 줄 탄핵을 막 이미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총 탄핵은 한 방에 이제 여러 명을 탄핵시키는 거. 예. 줄 탄핵은
마흔혁 재판관 임명 안 하면은 그러니까 계속 권한 대행을 순차적으로 이제 하게 될 거 계속 아닙니까? 탄핵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 계속 다. 탄핵하는 거. 예.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지금 대응법을 이제 강구를 하고 막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심지어 오늘 조선일보를 보면은 이런 이제 줄 탄핵 사태를 대비해서 국무회의 그럼 이제 일정 숫자 이상의 이 권한대행 체제가 넘어가게 되면 국무회의를 못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빨리 이것을 시행령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국무위원이 2명만 있어도 국무회의를 할 수 있도록 예. 시행령을 바꿔가지고 빨리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걸 하기 전에 총탄핵을 당하면 심지어 이것도 못한다. 그러니까 빨리 이것을 막아야 한다. 뭐 네. 이런 이제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네요. 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근데 이게 뭐 심지어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다 탄핵을 해버리면 대선을 못 치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이제 일종의 협박 비슷한 것이죠. 대선을 못 치를 수가 있다. 그리고 또 야당에서는 또 이런 또 이 탄핵을 다 했을 경우에 그러면 누가 그러면은 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노릇을 하느냐 다 탄핵이 돼가지고 권한대행이 없을 경우에 대해서 예. 우원식 국회의장이 해야 된다. 국회의장이요. 네, 라는 예. 얘기도 있는데 그것은 위헌적인 어떤 사안이다라는 그러니까 아직 뭐 공론화된 주장도 아닌데 미리 반론을 막 하고 있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네. 계속 바리케이트를 지금 쌓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확실히 이 뭐 줄탄핵이니 뭐니에 대해서 확실히 지금 상당히 이제 국무회의가 마비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혼란이 있구나 저쪽 진영에 이 보수 진영에 그런 것들을 확실히 오늘 느낄 수 있는 그런 보도들이 이미 많이 나오고 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줄탄핵 외에도 지금 이제 민주당이 이제 뭐 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은 가령 한덕수 권한대행이 왜 마흔혁 재판관 임명을 안 하는 것이냐 네. 여기에 대해서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안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의도가 뭐냐? 결국 4월 18일을 넘겨가지고 헌법재판소를 마비시키려는 거 아니냐? 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마비되는 핵심적인 이유는 4월 18일 날 2명의 재판관이 퇴임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럼 뭔가 법안을 내서 이 2명의 재판관들이 이 임기가 다 하더라도 후임이 지명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임기를 자동으로 뭐 6개월이면 6개월 이렇게 연장되도록 하는 이미 뭐 제출된 법안이 있다고 저는 네. 들었습니다만 그러한 법안을 통과시킨다든지 이러한 이제 방안도 대안으로 지금 추진을 하자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방안을 가지고 논의를 한다라는 것인데 다만 이 부분과 관련돼서도 그게 위헌이다 아니다라는 논란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헌법에 6년이 규정이 그렇죠. 되어 있어요. 보수 예. 진영에서는. 헌법재판관.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앞으로도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쟁점들을 우리가 잘 파악해야 될 것 같다. 결국 뭐 지금 정치 지금 어떤 게임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럼 뭐 이쪽에서 소문 내고 그 소문이 맞니 안 맞니 또 거기에 맞게 또 탄핵을 하느니 또 탄핵하면 어떻게 막느니 이런 어떤 상황이 좀 계속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또 똑같은 논점으로 돌아와요. 이런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이거든요. 결국은 헌법재판소에서 빨리 빨리 인용 결정을 빨리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데 뭐가요? 이미 그 민주당에서 내각 총단핵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국회 폭탄 테러입니다. 드라마 지정 생존자 같은 다 제거해야겠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드디어 민주당이 미친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요? 그래서 드디어로 삼행시 한번 하겠습니다. 드디어요? 운 좀 띄워주십시오. 더럽게 오래 걸렸습니다. 지금 재판 결과 아주 기쁘시죠? 지금? 이재명 대표 재판이요. 네. 어서 빨리 은퇴하십시오. 정계 은퇴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은퇴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심났네요. 안 신났는데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네. 철수하십니까?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괴롭히지 마십시오. 네. 저 말 나온 김에 이재명 대표 항소심 무죄 관련된 얘기.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뭐 대법원 직접 판결 이걸 파기 자판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원래는 대법원에서는 법률심이기 때문에 사실심으로 돌려보내는 파기 환송을 하는데요. 원심 파기하고 스스로 판결 내린다. 이걸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우리 박영식 에디터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거 알 건데 이런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파기 재판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왜 이렇게 주장을 계속 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땔감이 다 떨어져가지고 뭐라도 하나 또 불씨를 되살려놔야 자신들의 지지층을 결집하는데 좋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지난 주말에 이제 집회를 나갔을 때 집회 가셨어요? 나가봤을 예. 때 양쪽을 다 가봤어요. 근데 전광훈 쪽의 집회를 전광훈 목사가 주최한 쪽의 집회를 가서 한 1시간 정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이 파기 자판 얘기를 진짜 겁나 많이 하시더라고요. 파기 재판이 뭔지를 알긴 알아요. 파기 자판에 대해서 실제 법률가였던 분이 나와서 해요? 변호사분이 엄청나게 설명을 길게 하면서 네. 대법원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파기 자판해야 한다는 거 엄청나게 강조하시고 법률적인 부분들을 어마어마하게 설명을 많이 하시는데 이 대목을 많이 강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 언론의 보도들에서 다 드러났습니다만 네. 22년 동안 해보지 않은 길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파기 자판이라는 것이 대부분 파기 환송으로 환송이죠. 처리를 하는 것이고 이게 뭐 대법원 스스로가 이 하급심의 판결을 부정하고 그냥 결론을 내려버리는 것이 대부분 다 파기 환송이 익숙하지 파기 자판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어쨌든 땔감들을 좀 채워나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인식을 했고요. 이재명 대표 무죄 이후에 어쨌든 여권 지지층 뭐 더 나아가서는 윤석열 지지층이 사실 다 와해되고 있거나 이완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완돼서 그거에 대한 방증을 뭐로 보냐면 이른바 자칭 우파 유튜브, 극우 유튜브라고 하는 곳의 조회수나 슈퍼챗이 이재명 대표 무죄 이후에 많이 떨어져가고 있다라는 것이 그래요? 사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동력이 많이 떨어져가고 있고 또 다른 땔감이 필요했다. 근데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 무죄 이후의 상황을 뭔가 좀 관리하는 차원의 파기 자판이 등장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 오대상 관련된 논란들. 이 헌법재판소의 상황을 계속적으로 부각시키면서 안 좋은 쪽에 이른바 반대 진영에선 불행회로지만 그들에겐 행복회로겠죠. 네. 이런 것들을 집회에서 계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결집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언급이 된 거라서 저는 뭐 이 대목을 크게 집중하지 않고 있고요.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간에 조기 대선 상황에 이 결론이 나오지 않을 거라는 그런 걸 시간이 다들 안 돼요. 알고 계실 겁니다. 파기 재판하는 저 얘기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파기 환송이 되면 또 1년 걸리거든요. 그렇죠. 2심 갔다가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2심 가면 어떤 결과가 나든 또 대법원 가잖아요. 핑퐁이 파기 환송 5번씩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왔다 갔다. 그렇게 안 되게 하려고 파기 자판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꿈 깨서 이런 말 하면 꿈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좀 궁금해. 이게 설득력 있다고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지 저희 법조 쪽에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어떻게든 조기 대선이 있으면 그 전에 이재명 대표가 나올 수 없게 하는 피선거권이 박탈되게 하는 그러한 얘기를 지금까지 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2심에서 이제 유죄가 나오면은 당선 무효형 나오면 633 원칙에 의하여서 지금 3월 26일 날 무죄가 나온 건데 네. 어쨌든 이때 유죄가 나왔으면은 633 원칙에 의하여 3개월 내에 대법원이 확정 판결을 해야 된다. 근데 그 3개월이면 3월 26일에 3개월이면 6월 이제 26일 안에 그러면은 확정 판결이 날 것인데 희망 회로인 거죠, 그들의. 네. 그 6월 26일에 확정 판결인 건데 4월 뭐 며칠에 만약에 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에 대한 이제 탄핵을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2달 안에 대선을 해야 되니까 6월 며칠 날 뭐 대선을 한다 치면 6월 중순에 대선을 한다 치면은 대법원이 충분히 이 대선 직전에 민주당이 후보 선출까지 해놨는데 네. 충분히 대법원이 확정 판결 내려가지고 이재명 후보를 날릴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은 아무리 우리가 죽을 쓰고 아무리 이제 지지율이 낮아도 우리가 그냥 먹는 거다. 이제 국민의힘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막 하고 있었는데 예. 갑자기 2심에서 지금 무죄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멘붕이 오고 멘붕이 왔네요. 멘붕이 와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제 탄핵을 당분간 인용하면 안 됩니다. 막 이런 얘기를 이제 막 해요. 이제 네. 심지어 친한계라는 그러니까 친한동훈계라는 사람이 박정훈 의원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투명하게 페이스북에 썼습니다. 글을. 진다. 우리 지니까. 그렇죠. 하지 마라. 인용하지 마라. 네, 지금 탄핵이 나와버리면 바로 이재명 대표한테 정권 혼납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당분간 탄핵은 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운명을 저런 사람이 다 있어요. 네, 나라의 운명을 대선의 유불리에 맞춰가지고 얘기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내란과 지금 이 친위 쿠데타의 문제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얘기나 하고 있고 지금까지 어쨌든 국민의힘은 이재명은 범죄자 이 원포인트로 쭉 밀어붙여 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2심 무죄로 이게 깨진 거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첫째 2심 무죄가 나왔지만 그럼에도 이재명은 범죄자이다. 이재명은 나쁜 사람이다. 이 얘기할 수밖에 없고 둘째 이 판사가 이상한 사람이다. 판사가 이상하다. 판사가 나쁘다. 이걸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 두 개를 다 충족시키는 게 또 파기자판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2심 재판부가 이상하니까 대법원이 바로 거기서 이례적으로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게 파기자판이다라는 거고 여전히 이재명은 범죄자이기 때문에 파기자판에서 충분히 유죄가 나올 것이다. 두 개가 겹치는 데가 파기자판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주장을 그렇죠.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는 건데 아유. 택도 없다. 택도 없다. 한동훈 대표님. 안녕하세요. 아니 예? 이 판결대로라면 대한민국 선거에서 어떤 거짓말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이 신속하게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서울 고법 형사 6배 판단은 법에도 반하고 진실에도 반하고 국민 상식에도 반합니다. 힘이 있다고 거짓말이 의견이 되고 그래서 유죄가 무죄가 되면 이 땅에 정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동훈 대표님한테 반하는 국민은 없을 것 같은데. 앵커 출신이시죠? 앵커 출신은 맞으면 더 아픈가요? 그 파기자판을 해야 됩니까? 그거를 답해 주세요. 파기환송해야 됩니까? 저는 제 파기자판해야 입장을 됩니까? 말씀드렸고요. 그 정도로 가름하시고요. 아니, 파기자판을 해야 되냐고요. 지금은 산불 대응, 피해 지역 복구에 최선을 다해야 될 때입니다. 왜냐고요? 저는 늘 국민이 먼저기 때문에 국민이 먼저니까. 예. 고맙습니다. 파기자판 해야 되나요? 국민이 먼저입니다. 국민이 둘 먼저라고 중에 하나만 하죠.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 파기자판을 해야 됩니까? 환송을 해야 됩니까? 구매가 먼저입니다. 자판기입니까? 법원이 근데 자판기입니까? 문제는 한동훈 대표 책을 좀 사시죠. 예, 제가 살게요. 독서의 계절입니다. 예. 환송해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이제 한동훈 대표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이렇게 되면 가장 사실 문제가 되는 게 윤석열 측이에요. 김만배 모른다 그러고 최은순, 뭐 도이치모터스 아유. 여러 가지 거짓말들 너무나 많은 수많은 거짓말들이 대선 당시에 있었거든요. 그거 잘 모르는 모양인데 공소시효가 서 있으면 정지돼 있습니다. 윤석열 파면되면 바로 작동할 수 있어요. 4개월 남았다고. 예, 그래서 하죠. 그 조사했던 검사가 조사를 하고요. 네. 이재명 기소했던 검사들 네. 김모, 임모, 뭐 박모 있어요. 그리고 1심에 한모 판사한테 맡겨요. 네. 그래서 유죄 받아요. 집행유예. 네. 집행유예 더 이상 나오겠죠. 윤석열 더 크기 때문에. 네. 그러면 국민의힘 없어집니다. 그래서 실제 좀, 그렇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된다면 네. 그래서 좀 생각을 하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자, 이재명 대표 결국 지금 재판 2심 무죄 받으면서 조금 한숨 돌렸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떨까요? 국민의힘에 지금 한동훈 대표도 나오고 했지만 대선 잠룡들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좀 답답할 것 저는 뭐 같기도 하고. 누구보다 지금 국민의힘 대선 주자 분들이 헌법재판소의 빠른 결정을 내심 바라고 있는데 겉으로는 네.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왜냐하면 뭐 공식적으로는 조기 대선 언급할 수도 없고 뭐 윤석열 탄핵 뭐 거리에 나와서 음흠. 뭐 아까 한동훈 전 대표라든지 오세훈 시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외칠 수도 없잖아요. 근데 뭐 일정이 확정이 돼야 뭐 자신도 자신의 입장을 빨리빨리 제대로 밝힐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뭐 준비는 준비대로 다 해놓고 캠프까지 꾸려놓고 책 내놓고. 책 출간 일정까지 다 잡아놓고 윤석열 파면 결정은 나오지도 않는데 이재명 대표가 무죄가 떨어졌으니 지금 가장 불리한 환경에서 싸워야 되는 장수들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내심 빠른 결정을 일정을 확정할 수 있게 빠른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예. 어찌 보면은 이재명 대표는 여론조사상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상대가 지금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대선 주자로서의 활동을 지금 굳히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일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유발 하라리도 만났지. 네. 그리고 심지어 뭐랄까 화재 현장을 찾아가는 그런 행보들도 보여주고 있는데 이분들은 실제 자신의 지금 입지를 뭔가 단단히 굳힐 수 있는 기회조차 없는 상황이어서요. 자신들의 지지층 눈치를 보느라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누구보다 윤석열의 빠른 파면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일 그렇지 것이다.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듭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뭐 이거는 뭐 좀 얘기하기 그렇지만 이렇게 늦어지거나 결국은 만약 선거가 된다면 이재명 대표한테 이게 또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해요. 가장 늦게라도 파면 선거가 된다 그러면 가장 늦게 파면 선거 됐을 때 보수 측의 잠룡들이 사실 가장 피해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말한 것처럼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뭐 이번에 만약에 조기 대선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네. 어떤 형태로든 간에 보수의 뭐 잠룡이든 무슨 용이든 간에 예, 어렵죠. 네, 객관적으로 쉽지 않죠. 예. 어려운 것이고 더군다나 유일하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재명은 범죄자 뭐 이거 하나로 여기까지 이제 해온 건데 네. 그거 하나로 이제 승부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난번에 이제 전략기획부총장을 했던 국민의힘에서 신지호 전 의원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본인 입으로. 이게 언제까지 법원에다가 아웃소싱 해가지고 이재명 죽여달라고 할 것이냐. 자기 저 힘으로 승부를 봐야지. 근데 이분이 지난 총선에서 2조 심판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맞아요. 했던 분이에요. 2조 심판론. 네. 네. 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동훈 체제에서 누구보다도 앞장서 가지고 2조 심판해야 된다라고 하던 분이 이제는 이 우리 시체말로 하면은 현타가 온 거 아닙니까? 네. 이거 이래갖고 되는 일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대권 잠룡이라는 사람들 중에 자기 컨텐츠로, 자기 비전으로, 자기 뭐 청사진으로 지금 이 승부를 걸어가지고 지금 이 자체적인 동력을 가지고 선거 치를 수 있는 사람이 뭐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다 이재명은 범죄자 하나 가지고 이재명으로는 안 된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 하면 이재명, 윤석열 두 사람으로는 안 된다. 검사로는 안 된다. 예. 이게 최대치지 지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왔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경우든 뭐 윤석열 탄핵이 뭐 일찍 되든 늦게 되든 안 되든 이것은 희망이 없는 상황에 더군다나 지금 제가 보면은 이재명 대표 항소심 무죄 이후에는 그 자신도 없어요 지금. 없어졌죠. 이게 예. 빨리 나와야 된다라는 이 윤석열 탄핵이 빨리 인용돼야 된다라는 자신도 다 없어져서 사라져 버렸어. 좀 늦게 돼야 되지 않나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좀 늦게 돼야 되지 않나 막 이러고 있어가지고 아하. 제가 볼 때 희망이 없다. 자, 우리 이쪽 그래도 보수 진영의 주자죠. 김문수입니다. 국적이 어디요? 아, 죄송해요. 대한민국입니다. 예. 국적을 부정합니까? 아니요. 잘못했습니다. 예. 더민촌지, 도지사요. 더 네. 잡촌지. 저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시킨다고 그 소리를 치는데 유례없는 산불로 지금 온 국민이 날밤을 새는데 제정신입니까? 그 의원들 다 간등생명 대봐요. 이름이 누구요? 예. 제정신입니까? 이게 대한민국을 붕괴시키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세력과는 단호하게 맞서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문수였습니다. 네? 한껏 지금 김문수? 분기탱 저기 요즘 한껏 제일 지금 가장 격앙되신 걸로 네. 보이지만 가장 저게 좋으세요. 기분이 굉장히 좋아서 이 잔을 거두소서 이런 심정입니다. 지금. 잔을 소방서에 거두소서 이렇게 소방서에 격려 전화 한번 해주시죠. 잔을 거두소서.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렇게 네. 좋아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재명 대표의 무죄 이후에 뭐 전반적으로 여권의 주자들은 대부분 다 울상이겠지만 사실 웃고 있는 사람은 김문수 장관이거나 장관. 네. 아니면 실제 윤석열 씨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파면이 된 이후에 대선 주자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여권 쪽에선 윤석열 씨밖에 없는 그렇게 것이고 돼버렸어요. 그리고 네. 그 중에 어쨌든 후보 중에는 위기 하나로 똘똘 뭉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김문수 후보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집회 현장이나 이런 데에서도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소환시키고자 하는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요. 후보 중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분이 김문수 후보더라고요. 근데 좋겠어요. 가만히 있어도 지금 혼자 지지율이 가장 높은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뭐 김문수 후보와 윤석열 대통령만 좋은 일이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먼데형 식당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